분명 내가 다시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우리는 그 끔찍한 일을 다시 겪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번은 회복될 수 없을 거예요.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고 집중할 수가 없네요. 그렇기에 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려고 해요. 당신은 제게 가장 큰 행복을 주었죠.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저도 알아요. 제가 당신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없다면 당신은 자신의 일을 돌볼 수 있겠죠. 제 인생의 모든 행복은 당신께 비치고 있어요. 당신은 제게 한결같이 인내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전 그걸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해요. 만약 누군가 저를 구할 수 있었다면 그건 당신뿐입니다. 영국의 여성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가 죽기 전 남편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젊은 시절 2번의 심각한 정신 이상을 겪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죽음 후 겪은 정신적 고통이 그녀를 사로잡았죠. 2번째에는 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로 그쳤고 크고 작은 정신적 불안 증세가 평생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 레너드 울프는 아내에게 온 정성을 다했고 그녀도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나이 59이 되던 1941년 3월 28일 강가로 산책을 나갔던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코트 주머니에 무거운 돌을 가득 채운 채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서재에는 남편과 언니 앞으로 남긴 유서가 있었습니다. 혼자 남겨질 남편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편지였죠. 그 무렵 그녀는 무기력과 환청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 의붓 오빠에게 당한 성적 학대와 정신 이상 증세의 재발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끊임없이 정신병으로 발작을 일으켰지만 레너드는 버지니아에 대한 놀라운 사랑과 헌신을 바쳤습니다. 사실 그는 그녀의 터무니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결심했죠. 그것은 결혼 후에도 부부관계는 하지 않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녀의 성에 대한 혐오감이 어린 시절의 성적 학대에 기인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러한 버지니아의 이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레너드는 아내의 건강과 창작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동성애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고 또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10살 연하의 여성 작가 빅터 셀빌 웨스트와의 관계는 육체적이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깊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자기중심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보낸 레너드의 헌신적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에 맞서 싸운 페미니스트였습니다. 그녀의 시대에 여성이 작가로서 성공을 거두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죠. 버지니아 자신도 그러한 사회적 관습적 장벽에 마주쳐 좌절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글 자기만의 방은 버지니아가 여성과 픽션이라는 주제로 1928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한 강연 원고였습니다. 그녀는 이 글에서 여성이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방과 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봉사하는 종속적인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16세기 위대한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남성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시대 여성의 역할이 그저 집안에서 살림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 치열한 페미니스트는 그 문학적 성취와 헌신적인 남편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슬픔과 정신적 혼돈 속에 있었을까요? 그녀가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행복한 여성이었습니다. 홀로 남성 중심의 세계에 저항하고 그 안에서 좌절하기도 했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녀만을 사랑한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라는 이름의 남성이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감옥이다. 그들의 생각은 우리를 가두는 세장이다. 버지니아 울프는 그렇게 말했지만 세상이라는 감옥을 벗어나기 전 자신을 위해 전부를 바친 남편에게는 자신의 모든 행복을 비쳤다고 고백했던 것이죠.